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을 넘겼는데도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면 나는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큰 불행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삶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크게 병들지도 않았으며 남들보다 특별히 불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가벼워서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려앉기 전에 미세한 징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내려앉는 징후를 돈이 줄어드는 것에서 찾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서 찾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훨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사람의 생각이 먼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쓸데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말들은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존중, 감사, 침묵,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삶의 깊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질 때 조용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된 후에는 그 비웃음이 점점 더 냉소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냉소는 지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의미 없어 라는 말은 세상을 견디기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동시에 삶의 온기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감동을 쉽게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진지함을 유치하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는 작고 느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인생은 방향을 조금씩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을 공포를 주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기를 바라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가장 가벼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아는 것이 성숙한 거다. 의미나 가치 같은 거는 젊을 때나 붙잡는 거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사람은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의미를 말하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현실 감각이 부족하군 하고 넘깁니다. 처음에는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때는 시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시를 비웃고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계산부터 하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이 변화는 타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응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다치지 않기 위해 점점 단단한 껍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껍질이 바로 냉소입니다. 냉소는 지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속지 않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냉소는 사실 마음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사람만이 세상을 그렇게 단순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면도 함께 무시하게 됩니다. 감정은 번거로운 것이 되고 양심은 피곤한 것이 되며 침묵과 사색은 쓸모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됩니다. 돈, 성과, 효율, 결과, 이것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인생을 채우기에는 삶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노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잃는 순간 그는 이미 반쯤 길을 잃은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균형추와 같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한쪽으로 쏠립니다. 성공에 취하거나 실패에 무너지거나 타인을 얕잡아 보거나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이 변화는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미 세상을 안다고 느끼는 나이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깊이를 하나씩 닫아버립니다. 나는 이것을 운이 나빠지는 신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각을 줄였는데 그 결과 기쁨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강처럼 형태는 남아있지만 흐름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무뎌진 감각이 사람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공허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립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다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진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삶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이 점점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받기보다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질문을 피하고 대화를 줄이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숙처럼 보입니다.
괜히 부딪히지 않는 태도, 쓸데없는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자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서서히 고립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안쪽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자신도 자기 마음의 깊이를 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에는 연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견딜 수는 있지만 기쁘지는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큰 불행은 없지만 작은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조용히 내려앉는 과정입니다. 나는 특히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는 순간을 주의 깊게 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보며 다들 힘들지 뭐라고 넘기고, 누군가의 진지함을 보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아픔에 둔감해진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도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왜 괴로운지도 모른 채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기대를 접어버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 아예 바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라지 않기로 한 순간 삶의 색깔도 함께 옅어진다는 점입니다. 감동하지 않는 삶, 놀라지 않는 하루, 무덤덤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늙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음은 감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기보다 포기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감정을 번거롭게 느끼며 자기 삶을 그저 그런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 순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앉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비관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려앉은 삶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지점에서 어디부터 되돌려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되돌리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바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긴 사람에게 무언가를 새로 배우라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아주 작은 지점 하나만 되짚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은 거대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야? 별것 아닌 일에 흔들리지 말자. 이 말들은 성숙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사람은 결국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느낌을 버리고 살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깊이가 먼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들입니다. 다 의미 없어. 현실이 그렇지
결국 다 똑같아. 이 말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을 얕게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나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말을 줄이기보다 말의 결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진지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의미를 말할 때, 누군가 삶에 대해 질문할 때 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존중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세계 안에서는 결코 오래 평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는 순간 자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상처는 맞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기려 들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모든 상처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선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아는 힘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면 지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감정 하나, 의미 하나, 침묵 하나, 그 작은 회복이 인생의 흐름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위로 돌려놓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삶의 끝자락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남기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결론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조용한 기록처럼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이 내려앉는 순간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에 옵니다. 실패하기 전도 아니고 병들기 전도 아니며 외로워졌다고 느끼기 전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감각은 삶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깊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루면서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현실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지점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그저 반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묻지 않는 하루, 감동하지 않는 시간, 놀라지 않는 마음, 그것들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낮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점점 적은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을 내려놓고 속도를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단순히 먹고 버티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감각, 사람의 말 한마디, 침묵 하나에도 의미가 깃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삶의 끝을 생각해 본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과도 아니고 평가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존중한 사람은 비록 많은 것을 잃어도 삶 전체를 잃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삶의 깊이를 잃으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 텅 빈 소리만 남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상하게도 삶이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 동시에 공허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거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한 문장의 의미, 한 사람의 마음,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는 이유 없는 감사 같은 것 말입니다. 인생은 다시 올라가기보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지키는 쪽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삶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신호는 불행이 아니라 경외를 잃는 순간입니다. 그것만은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